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60%에 다다랐습니다. 90%부터 핵무기화가 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지리한 협상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문제는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협상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휴전이 돼버렸어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 13일 시작된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2분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으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소 4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 미사일에 이란에서도 9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휴전 발효 중 위반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야에 SNS 글을 올렸죠. 아무튼 사태는 수습 국면이고요. 그 이면엔 미국의 이란 공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어땠나요? 2025년 6월 22일 새벽 현지 기준 오전 2시 10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발동했습니다. 미 공군은 7대 B2 스핏 전략 폭격기를 동원했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의 3분의 1 이걸 다 여기다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에서 3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있는 핵 시설이었는데요. 특히 나탄즈와 포르도에는요, 우라늄의 농축 및 저장 시설이 포함된 핵심 전략 시설이 아직 건재했던 상태였습니다. B2 폭격기는요, GBU-57 모 벙커버스터 총 14발을 포르도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3만 파운드짜리고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은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을 타격했죠. 작전의 은밀성을 위해서요, B2 일부는 오히려 태평양 상공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방어망을 완전히 회피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공중급유 포함 약 37시간을 비행합니다. 이렇게 토마호크와 B2 전폭기의 조합으로 이란의 레이더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죠. 특히 포르도우는 거대한 벙커가 묻힌 산 중턱에 설치된 시설이었는데요. 6발의 벙커버스터 투하로 터널 입구 및 구조물 파괴가 확인됐습니다. 나탄제도 B2가 벙커버스터 2발을 투하했고요. 여기에 토마호크까지 때립니다. 이스파한에도 토마호크가 날라왔는데요. 핵시설 내 외부의 제어실, 정제설비 그리고 지하시설 복구구역이 완전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격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은 자폭 드론 등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정리한 이후에 요르단을 거쳐 이라크 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 영내로 진입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때 무려 공중급유가 600회 이상 실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정거리 200에서 300km 내외인 램페이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파바이 터보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데릴라 순항 미사일들을 사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가지고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들은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하화되어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데 한계가 분명했죠. 특히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이란의 대응이 사뭇 달랐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주요 핵심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길게 봐서는 이란이 이런 시설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2에서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란 공습을 결심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우리는 트럼프의 대중동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중동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있었죠.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과 수교를 한 상태였고 트럼프 1기 때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와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 회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인 사우디와의 수교도 목전에 둔 상태였죠. 그리고 2023년부터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란을 제외한 모든 상대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에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 개발에 성공해서 전술 핵이라도 서너 발 이스라엘에 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워낙 코딱지만 하잖아요. 더욱이 이란은 헌법에 이스라엘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란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의 최우선 해결 과제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핵 확산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 일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60%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우라늄 농축은요 90%부터 핵무기화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지리한 협상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과거에 어떤 바보 같은 나라하고는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협상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요 적어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란이 핵 개발로 지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핵심 이익인 중동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죠. 사실 이런 트럼프의 뜻을 안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트럼프 임기만 버티면 되니까요. 이미 우라늄 농축은 60% 정도 해냈겠다. 얌전히 IAEA 사찰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진전만 안 시키면 충분히 후회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죠. 이걸 이스라엘이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와는 달리 따라서 협상 진전 이전에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빠개칩니다. 일단 이스라엘 를 한마디 내뱉어 줍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뚫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작업 다 해놔서 메이드 시키기 직전인데 망할 놈의 네타냐후가 사고를 치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을 정리하게 되면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종기가 다분한 트럼프에게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해야 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 아니라 누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오늘 밤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시작이 어려운 거죠. 일단 하면 또 깔끔하게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17일 G7 정상회담에서도 얼굴도 안 비치고 바로 돌아가서 이란에 경고했죠. 2주 안에 공격한다. 하지만 페이크다 병신들아를 시전하면서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파괴된 이란의 핵시설에서 방사능 징후가 없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요 파괴된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서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주변에 이 방사선 감시소가 많아요. 중동에 UAE도 있고 트르키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방사능 수치는 평상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정확히 목표 설비만 파괴하고 핵심 우라늄 농축물이나 방사성 물질 저장소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GBU-57 벙커버스터는요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한 후 보통 한 60m 정도 되는데 이 다음에 내부 파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폭발력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 핵심 구역을 직접 터뜨리지 않도록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어요. 즉 무력화는 하되 오염은 방지한 군사적 메시지 타격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 이 업그레이드된 GBU-57에는요 무려 3.5톤의 TNT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면서 TNT가 폭발하게 되면요 인공지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시설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의미 있는 지진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 의도가 억제 플러스 국제유론 관리, 즉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는 것은 전면전 도발은 아니며 경고성 타격이었다는 미국의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죠. 하지만 원인이 이것이 아님이 즉시 밝혀졌죠.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란이 약 408kg의 60% 농축 우라늄을 포르도우 핵시설에서 공습 전에 반출한 후 은닉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에서도요 포르도우 인근에서 트럭과 플랫베드 차량 이동 증가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 물질 및 장비 이송 정황이죠. 여러분, 이 원심 분리기는요 생각보다 부피가 작아요. 이 폭이 한 40-50cm 정도 아무리 커봤자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5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트럭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일부 외신은 이란이 공격 예상 시 핵 원심 분리기와 농축 우라늄 일부를 사전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는 얘네가 이런 걸 옮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로는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기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 건데 미국이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미국 애들은 뭐가 있어? 벙커버스터 있어. 아니, 이거 옮겨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미국은 근본적인 지하시설 공격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농축된 우라늄을 옮긴 건요 사실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파장이 엄청나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과연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없앤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출된 408kg 분량의 60% 농축 우라늄은요 무기급 우라늄, 그러니까 이게 90% 이상이라고 했죠. 이 무기급 우라늄으로서의 추가 농축 기준량에 사실 근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이걸 은닉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핵 경쟁력 일부를 사전 보호한 셈이죠. 더욱이 이번 일은요 IAEA의 감시 효율을요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란이 핵물질을 은닉한 게 사실이라면 IAEA의 신뢰성 혹은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 이전까지 이란은요 IAEA의 진짜 빡센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60% 농축이라는 사실도 알려진 거예요. 이 60% 농축 우라늄 408kg은요 무기급 우라늄으로 전환 시 최소 5개에서 9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란은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시설하고 이걸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관시설과 함께 제3국에 은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는 향후 추가 적발이나 환수 작전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습 효과가 일부 무력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란도 고민이 없는 거냐? 고민이 있죠. 왜냐? 이거를 제3국 어딘가에 은닉한다? 제3국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란의 핵 농축 우라늄을 욕심내지 않을 만한 나라에다가 은닉해야 돼요. 아니면 이란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던가. 그런데 지금 시아파 벨트에단 할 수 없고 이란이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 이란이 농축한 우라늄에 욕심을 내지 않을 만한 나라는 파키스탄밖에 없습니다. 왜? 파키스탄 핵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란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어떠냐? 썩 나쁘지 않아요. 뭐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란하고 인도가 관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에 숨겨놓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제3국 어디론가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혹자는 그러죠. 이거 북한에 숨겨놓으면 된다. 근데 이란부터 북한까지 가려면 중국 거쳐서 쭉쭉 가야 돼요. 이거 여기서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란이 이거를 제3국에 반출하기보다는 자국 내에서 비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대규모 땅 파고 공장 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성에 다 걸린다 이거지. 아무튼 이스라엘은 추가 핵무기 생산 기반 일부가 남았다며 공속 명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IAEA 사무총장 그로시도 이란이 방사능 유출 방지 조치만 발표했을 뿐 핵물질 관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물질과 장비 사전 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란의 핵 개발 의도 설명 강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 도대체 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이란이 핵시설 투명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란이 핵 협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반대로 이란 뭐라고 얘기해요? 핵 주권 수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다. 이렇게 여론할 수도 있겠죠. 이란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란은 즉시 강경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미국의 공습을 끔찍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요. 영구적이며 장기적인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의결했고요. 핵 협상 단절도 선언했습니다. 아락치는 외교는 무의미해졌다면서 미국과 유럽 측 협상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적 대응을 경고했죠. 이란군 최고사령부는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고 선언했고요. 실제 카타르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죠. 카타르의 이제 미군 기지의 탄도미사일을 공격했는데 이게 미리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이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전쟁은 뭐야? 멈춰야 하니까. 왜? 너무 두드려 맞았어 이란이. 그리고 사실 탄도미사일도 거의 다 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상귤에 무인 정찰기, 고속종, 대한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후티나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단체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가 뭐 드론을 날렸던 뭐 대전차 미사일을 했던 뭐든 어떻게든 이제 서방 선박, 뭐 호르무즈 해변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여기 니네가 뭐 타격해라, 뭐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후티나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만신창이라서.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이버 보복입니다.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인프라,
사이버 인프라 있죠. 뭐 전력망이나 통신망, 금융 시스템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란은 국내 체제 안정을 도모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여론 통제를 하고 국력을 재편하고 핵 군사시설 복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전면전은 회피합니다. 그런데요, 휴전이 성립되면서 이런 보복수단이 좀 애매해지긴 했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데, 이란이 어떤 국가입니까? 이게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다 필요 없고,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실질적인 오야예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그야말로 이란이 탈탈 털렸죠. 가오를 목숨처럼 여기는 무슬림 신정국가 수장이 이걸 그냥 넘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왜냐? 잘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이란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뭐냐?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프트 타겟 공격이죠. 지금의 이란보다 역량이 훨씬 뒤떨어졌던 아프가니스탄도 2001년 9월 11일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내에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트럼프가 저질렀으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네, 결론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말하려고 제가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방공망은 무려 90에서 95%의 이란 미사일 요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2억 달러 남짓이죠. 하지만 이란은 수십에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공격과 방어용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쪽과 공격용 무기에 몰빵한 국가가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전쟁은 너무나 잘 보여줬죠.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한 측면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한 이란의 미사일은요, 케이바 셰칸 미사일하고요, 파타-1 미사일이에요. 이 케이바 셰칸 미사일은요, 탄두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파타-1 미사일은 이란이 자랑하는 활강형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미사일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적었어요. 더욱이 회피나 극초음속 성능을 내기 위해서 탄두 중량이 300kg 내외였습니다. 이게 300kg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하푼 대함 미사일 있죠? 배 작살내는 거. 이 하푼 대함 미사일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들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폄하했는데 이스라엘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이 안에 300kg의 전술 핵탄두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미사일과 드론들과 섞어 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